법인세법 교재 151페이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취득가액의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세법은 감가상각비의 송금성을 인정하지만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내용연수 잔존가의 상각 방법을 모두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법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정화되어 있어요. 법정화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의 한도액을 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해서 계산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외부 거래가 아니라 내부 거래잖아요. 내부 거래. 감가상각은 외부 거래가 아니라 내부 거래다 보니까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잡으면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임의적으로 감가상각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내용연수,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잔존가의 상각 방법이 법에 정의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적용이 있다.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세법상 내용연수보다 더 길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 세법상 내용연수보다. 길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가상각비가 적어진다는 얘기거든. 감가상각비가 적어지면 이익은 커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상관없는데 세법상 내용연수보다 짧게 생각하는 건 안 돼. 짧게 생각하는 건. 그러면 짧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비용을 크게 해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1월일에 비품을 90만 원에 취득을 했고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0원. 그 다음에 정액법 상각을 우리 가정했을 때 1월 1일 날 비품을 90만 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0원, 정액법 상각을 가정했다. 여기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먼저. 이차년도가 아니지. 부분 회사 계산액 세법상 상각 범위의 세법상 한도냐 한도 그 다음에 세무조정
한도 초과에 그다음에 세법상 송금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한이 모자라서 4차 연도 그 원래는 지금 취득원가가 9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면 취득원가가 90만 원이고 내용연수 3년이고 잔존가치가 0원이라면 정해법이고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원래가 3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세법상 한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도 30만 원씩 상각하면 3년으로 끝나요. 조정 없이. 이해할까요? 세법상 한도가 30만 원씩인데 회사도 30만 원씩만 회계 처리하면 아무런 세무조정 없이 3년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에요. 결산조정. 만약에 첫 번째 연도에 20만 원만 회계 처리했어요. 20만 원만. 그러면 회사 계산액은 20만 원인데 세법상 한도가 30만 원이니까 한도 미달액이 나오죠. 한도 미달액 10만 원 나오는데 얘는 조정이 없어요. 얘는. 왜 조정이 없을까? 세법은 무슨 조정이다? 결산 조정이다. 저 30만 원을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장부에 30만 원 계산하면 돼. 세법을 시켰어. 야, 너 30만 원 송금 인정받고 싶으면 30만 원 장부에 비용 계산하면 돼. 근데 20만 원밖에 안 잡았으면 나도 너 20만 원만 송금 인정해 줄게. 그게 결산 조정이야. 이해할까요? 응. 한도 미달액 10만 원 세무조정 없고 한도 초과액은 없고 그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20만 원만 손금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이해할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이제 보면 돼. 회사가 20만 원밖에 안 잡았으니까 결국 송금으로 2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 거야. 한도 미달액은 조정이 없다고 보니까. 근데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고 임의 조정이다 보니까 회사가 전년도에 지금 감가상각 안 잡은 게 10만 원 있잖아. 그지? 그래서 2차 연도에는 40만 원을 잡은 거야. 40만 원을. 그럴 수 있죠. 그지? 이게 기업 회계 기준으로 가져가도 사실은 틀린 거야. 틀린 건데 세법에서는 잘못된 회계 처리 자꾸 했다고 나오는 거야. 지금. 감가상각은 외부 거래가 아니라 내부 거래다 보니까 임의로 감가상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세법은.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업 회계 기준상 정상적인 회계 처리하면 대부분은 세무조정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 이번에는 한도 미달액이에요? 한도 초과액이에요? 한도 초과액이죠. 세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니까 그지? 세법상 한도인 30만 원을 송금 인정받고 싶으면 장부에 30만 원 비용 계산하면 된다. 그지? 그럼 30만 원까지만 송금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30만 원까지만. 근데 회사는 전년도에 10만 원 덜한 금액을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또 추가적인 계산했다는 거지. 근데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 네가 전년도에 잡을 거 안 잡은 거잖아. 야, 네가 안 잡아놓고 지금 와서 인정해달라는 건 인정이 안 된다. 그거 다 인정하면 세금 조정이 가능하죠. 왜 세금 조정이 가능해? 우리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낼 것 같을 때는 비용을 안 잡고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을 때 갑자기 감가상각비를 한 번에 잡아서 이익을 낮출 수 있다는 거지.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허용하지 않
한도 초과액 10만원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유보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의 사용처 평가 계정이잖아. 자산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지. 그럼 한도 초과액이 여기 10만원이 발생을 해요. 한도 초과액이 10만원이 발생하고, 그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내가 회사가 2차년도에 40만원 잡았지만 얼마만 인정된 거, 얼마만? 30만원만 인정됐으니까 전년도에 20만원하고 이번 연도에 30만원하고 해서 50만원이 손금이 인정이 된 거예요. 50만원이. 그래서 전년도의 한도 미달액은 다음 연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근데 3차 연도에 회사가 또 20만원 상각한 거야. 20만원. 자, 20만원 상각하면 한도 미달액이 10만원이 나오죠. 그지? 맞습니까? 여기 잘 봐야 돼, 여기는. 한도 미달액은 원칙은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송금산입, 유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둘 중에 작은 금액. 단기 시행 부족액. 저 시행 부족액이 이게 한도 미달액이야. 얼마까지 세법상 송금이 인정이 되는데 3차원도에 3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회사가 얼마만. 그러면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을 우리가 무슨 부족액이라고? 시행 부족액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 시행은 허용하는 금액이잖아. 허용하는 금액에 부족한 금액. 10만원하고 전기의 삼각부인액. 전년도에 한도 초과 금액의 삼각부인액이에요. 전기 전에 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 있어? 10만원 있죠. 그럼 그 10만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산입, 유보 감소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전기 전에 그 한도 초과 금액 10만원이 손금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0원이에요. 0원이고 세법상 손금 인정된 금액은 얼마야? 회사가 20만원 잡았지만 장부에 20만원 잡은 거 하고 단기 시행 부족액하고 전기 상각부인액 둘 중에 작은 금액 10만원도 손금 인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30만원 손금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50만원하고 30만원 더하니까 얼마까지? 80만원까지 손금 인정이 된 거지.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칸 더 적을까? 단기에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20만원, 30만원, 30만원 해서 80만원이 된 겁니다. 이해할까요? 그럼 원래는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으면 3년으로 끝나는데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3년이 더 걸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4차연도. 4차연도에
회사는 지금 4천년도까지, 3천년도까지 얼마 생각했지, 지금? 80만 원 생각했네, 그지? 근데 10만 원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회사는 4천년도에 10만 원을 감가상각 잡겠지. 세법상 한도도 이제 10만 원 남았어요. 왜 10만 원 남았냐면, 원래는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한도였지만, 세법상 지금 송금 인정된 금액이 1차 연도 20, 2차 연도 30, 3차 연도 30에서 3차 연도까지 80만 원만 송금 인정이 됐어. 그래도 아직은 얼마가 한도가 남아있어. 1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한도 미달에 한도 초과에 다 없는 거지, 그지? 한도 미달에 한도 초과에 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한도 미달에 또 없고 한도 초과에 또 없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 회사가 잡은 10만 원이 다 송금 인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한도 초과액은 없고 단기 송금으로 인정금을 받은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전기까지 합쳐서 결과적으로 4년 차까지 해서 90만 원이 손금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3차 연도가 제일 중요해요. 원래 한도 미달액은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지만 단기에 무슨 부족이 있고 신 부족이 있고 전기 이전에 발생한 뭐가 있을 때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 시행 부족의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추인.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을 쓴다? 추인. 나중에 인정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와 시부인 계산. 시부인의 이제 의미는 아시죠? 한도 내를 지금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도 초과를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도 내를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도 초과를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부인 계산 의미는 그런 얘기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유형. 이거는 그냥 이런 자산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산들이 있다. 유형 자산은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공의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1번부터 5번까지 자산과 유산, 유형 고정 자산. 동물 및 식물은 여러분들 식물은 가수원 생각하면 되죠. 가수원. 가수원의 그 가수나무도 유형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내용 연수가 있다는 거지. 평생을 만약에 복숭아 한다고 복숭아 평생 생산하지는 않겠지. 나도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 그러면 대표적으로 젖소. 우유를 평생 생산하지는 않겠지. 내용 연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젖소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신선도나 뭐가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을까? 무형자산,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특허권, 어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공업용 수도 시설 이용권, 수도시설 이용권, 열공급시설 이용권, 강업권, 전신전화 전용 시설 이용권, 전용 특선 이용권,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주파수 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등이 있다. 근데 우리 그 실무시험으로는 무형자산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전부 다 유형자산만. 유형자산 뭐 대부분 나오는 게 건축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한 요 정도 선에서만 실무시험 나오는 것 같아요. 실무시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고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거에 대한 그 비용 인식하는 게 감가상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는 지금 대표적인 유형자산이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이런 거예요. 그지?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여유분으로 더 사다가 창고에 넣는 거 있을 거 아니야. 필요할 때 쓰려고. 그거는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수익 창출에 기여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무슨 설비는 제외한다. 무슨 설비는? 유유설비. 유유설비는 지금 뭐냐면 지금 빈자리가 유유설비야.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수요가 많으면 자리가 꽉 찰 수도 있고 수요가 적으면 그치? 수요가 적으면 자리가 남아돌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쉬는 거는 감가상각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따지면 자리도 옮겨갈 수 있잖아. 지금 이 자리 옆으로 그치? 지금 아마 한 자리 건너뛰기 지금 없어졌을 거야 사실은. 그냥 우리 학교 입장에서 그냥 아직은 그냥 그래도 이제 예비 차원에서 그냥 한 자리 건너뛰기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이거 한 자리 건너뛰기 안 하면 조금 더 여유 있어요. 우리 책상 이거 일부러 넣은 거야 지금. 이거 일부러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 근데 한 자리 건너뛰기 하려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번 시험부터는 그래서 이제 한 자리 건너뛰기 안 한다고 하는데 35명인가 뭐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 거죠. 35명. 거의 이제 꽉 차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거. 건설 중인 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 얘기하잖아. 그지? 아직 건물을 짓지 않았으니까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토지. 그치? 그 다음에 서화. 그치? 그 다음에 골동품. 토지는 내용 요소가 없잖아요. 그지? 내용 요소가 없고, 서화, 글과 그림하고 골동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리스 외의 자산. 우리 리스는 금융 리스가 있고 운용 리스가 있는데, 금융 리스 외의 자산은 이제 운용 리스 얘기하는 겁니다. 운용 리스. 운영 리스는 임차료죠, 임차료. 운영 리스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금융 리스는 그 돈 빌려서 산 걸로 보는 게 금융 리스예요. 그래서 리스의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해요. 금융 리스는. 금융 리스는 자금을 차입해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금을 차입해서 취득한 걸로 보다 보니까 이거는 리스 이용자가 상각을 합니다. 운영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상각을 하고 금융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상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 주석을 보니까 단기의 운유자산은 감가상각대산에 포함되나 다음에 유효설비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데 다음에 유효설비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사용 중 철거에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사용 중 철거에서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 기계 및 장치 등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주석 2번 감가상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 중인 자산에는 설치 중인 자산,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 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설치 중인 자산,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 기간 중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돼서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한대요. 일부가 완성돼서 사용된다는 얘기는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실부인 계산. 감가상각 실부인 계산의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 방법.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계상하거나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는 법인이 신고조정을 송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목록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야 된다.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은 안 나오니까 그치? 그냥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이게 뭐예요? 장부에 손익계산서 장부에 비용 계상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장부에 비용 계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용되는 걸 우리가 무슨 조정이라고? 결산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에 비용 계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결산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회계 기준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회계 이론 시험은 나올 수도 있죠. 그치? 국제회계 기준 적용한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직접 감액도 가능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간접 차감도 가능하고 요거는 지금 IFRS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IFRS. 그죠? KIFRS. 한국채택국제기준.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시부인 계산의 개념. 한 자산의 상각부인에 따라 다른 자산의 시행보조객은 상계할 수가 없대요. 각각 별도로 세무조정한다. 한 자산의 상각부인에 따라 다른 자산의 시행보조객은 이를 상계할 수 없으며 각각 별도로 세무조정해줘야 되고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 원칙이며 따라서 결산서의 손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 주석은 이게 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건 2010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법인은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한도 내에서 결산 조정을 미달하게 송금 산입한 금액만큼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이 가능하대요. 이런 거는 이제 세무회계 이론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겠죠. 나온다면.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되는 거. 회사 계상액에 포함되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은 감가상각비, 제조간접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다음의 금액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포함한대요. 1번을 우리가 직상과 의제라는 거, 직상과 의제. 법인세법상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을 비용 처리하거나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당해 금액.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원래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야 될 걸 비용 처리했다면 취득하자마자 상각한 거로 보는 거 우리가 무슨 상각의제? 즉시 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취득과 동시에 감가상각한 거로 본다. 취득과 동시에 감가상각한 거로 보는 걸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라고 표현합니다. 보시면 되고, 전기 이전에 가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료 수령 손실을 계상하거나 이익이익을 감소시킨 경우 당해 금액도 회사 계상액에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감가상각은 무슨 조정이야? 결산 조정이니까 전년도 전기 이전에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잡으면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본다는 거야.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한도 초과하면 어차피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오류 수령 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 계상에 가산하면 되고, 이익이익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송금산이 기타 한후 회사 계상에 가산하면 되고, 요 부분은 이따가 해볼게요. 이건 실무시험에 우리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따가 한번 해보고,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 정액법에서 정료법으로 어떻게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익이익을 감소시킨 경우 당해금액 오류 수정 분계 중 이익이익을 감소시킨 분계와 일치하므로 송금산이 기타한 후 회사 계상에 가산하면 되고, 이걸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원래 이익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하고 안 맞아서 세법은 이렇게 보는데, 진부와 또는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산 감액 손실을 계산한 경우 당해금액,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손상차손이라 얘기하죠. 손상차손. 손상차손, 진부와 또는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감액 손실을 계산한 경우 그 금액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에서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결산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산 조정. 여기서 그 2번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해볼게요. 2번에 대한 내용. 전기 감가상각 누락액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 전기 감가상각 누락액을 단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게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한 경우에요. 이렇게 하지 말까? 잠깐만요. 전년도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누락액 100만 원을 단기 전년도 감가상각비 누락액 100만 원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하다. 1번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 경우. 회사가 원래는 전년도 감가상각비를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하게 되면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커지겠죠. 사실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가 아닌데, 그지?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대신에 뭐라고? 전기오류 수정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지. 그지? 이해가나요? 근데 세법이 볼 때는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세법이 볼 때는 예, 전기 이전에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전기로 수정손실 잡으면 감가상각비 잡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세법은. 회사가 잡은 것도 비용이고 세법도 비용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진 않아요. 세무조정 없이, 그죠? 예, 세무조정 없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와 관련한 조정은 없어. 근데 이것도 이번 연도에 무슨 계상액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을 시켜서 회사 계상액에 포함시켜서 한도를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한도가 초과하는지 한도 초과하지 않는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나요?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한 조정은 없고 요 금액도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여기까지 먼저 필기 한번 해주세요. 네, 두 번째가 주로 이제 시험에 나와요. 두 번째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계정 과목은 같아요. 계정 과목은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교로 수령손실이나 전교로 수령이익을 쳐보면 계정 과목 코드가 두 개가 떠. 300번대 자본 항목하고 900번대 영업의 손익 항목하고. 근데 이 전교 수령손실을 이익잉여금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거. 전기오류 수령손실 300번대 코드를 선택해주면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이 돼요. 비용 처리가 아니라. 근데 세법은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전기 이전의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이번 연도에 전기오류 수령손실 처리하면 세법은 이번 연도에 무슨 상각비로?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얘기예요. 세법이 볼 때는 비용 처리했어야 되는데 회사는 비용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그지?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했잖아.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럼 세법대로 해주려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소득을 낮춰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산입? 손금 산입이 나오는 거지. 손금 산입,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만 원.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있으면 자산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니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송금산입은 소득처분 두 개밖에 없어. 차감 조정은.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문체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 유보, 그렇지 않으면 기타. 그래서 얘는 소득처분이 기타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무슨 계상액에 또 포함해서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합니다. 앞에 거는 조정 없이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 거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는 손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고 두 가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부인에게 대한 세무조정. 상각부인에게 한도 초과한 금액에 한도 초과. 상각부인에게 한도 초과한 금액이고
시임 부족액이 한도 미달한 금액이에요. 상각 부인액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각 부인액이라 하고, 요 상각 부인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했다가 차기 이후에 무슨 부족액이 있을 때, 차기 이후에 무슨 부족액, 시임 부족액이 있을 때, 한도 미달액이 있을 때, 손금으로 추인, 나중에 인정받는다. 법인이 결산 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송금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송금 계상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 시임 부족액이 다 발생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시임 부족액, 한도 미달액은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시임 부족액은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사입할 수 없다. 차기 후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에게도 충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도 시임 부족액은 차기 이후 연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시임 부족액은 전기 이전에 뭐가 있을 때만,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만 손금으로 추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임 부족액 범위 내에서. 요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그려서 한 거죠, 요거. 요거 가지고 한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해서 1차